예, 들리시나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L조 웅이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요전 앞에 이제 린스님이 이제 발표하셨다시피 배터리 제조 공정은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공정 쪽은 이제 자동화 공정입니다. 이제 자동화 검사 쪽에서 뭐 SFA라든가 SN코어, 현대모백스, T로보틱스 이런 그 자동화를 이제 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산업이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자동화 공정에는 이제 현재 뭐 이동량이 한 80%가 이제 자동화 수준으로 좀 올라왔고 제조 장비, 이동 장비, 제조 장비 간 이동은 이제 작업자에 의해서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인 이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수율이 이제 90% 정도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낮은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숙련도 향상보다는 이제 자동화 공정이 이 수율을 높이는 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및 이제 불량, 물량 검출 등 이제 자동화를 이제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고에 맞춰서 이제 HV라든가 ARM 등을 이제 기용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별로 이제 좀 이제 분리를 해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인테크, 아바코가 담당을 하고 있고 SKO는 SFA, SN코어, 현대모백스, 스티로보틱스, 그 삼성 SDI는 코인테크, SFA 등이 있습니다. 그 전공정이랑 후공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화는 이제 전공정을 먼저 보면 그 최대 2톤에 달하는 이제 롤 형태의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구리 롤을 이제 가공해서 코팅하고 배터리 케이스에 넣는 과정이 있고요. 이게 난이도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좀 까다로운데 그 왜냐하면은 이제 제품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이제 직접 지게차를 이제 운전해서 수작업이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안전사고 좀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코인테크가 유일하게 이제 전공정 자동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후공정으로 보면 후공정은 거의 활성화 공정부터 이제 후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활성화 공정에서는 거의 이제 자동화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조립 공정에서 활성화 공정으로 넘어오면 거의 배터리는 거의 90%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활성화를 거쳐서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출고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출고를 하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화가 이제 좀 쉬운 편입니다. 거의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 이동시켜서 그 저희 이제 일반 물류화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좀 쉽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좀 자동화, 전공정 자동화를 좀 이제 알아보면 이 믹싱 공정에서 코팅 공정 그 사이에 이제 전공정 자동화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한 단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입출고 대기에서 이제 이 거대한 이제 롤을 이제 스토커를 이동을 해서 그 전공정 코팅 장비에 인 와이딩을 시킵니다. 그럼 인 와이딩을 시켜서 이제 코팅 공정을 거치고 나면 리와인딩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리와인딩을 거쳐서 이제 또 이제 스토커를 이제 이송 장비를 거쳐서 이제 이 출고 대기로 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전공정 자동화의 한 형태인데요. 여기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슬리팅하고 노칭 공정 전에 요 공정이 이제 자동화가 또 한 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리와인딩 그 롤을 그 슬리팅이란 노칭 그 뭐 배터리 셀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리와인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전공정 자동화가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 자동화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활성화 공정을 위해서 이제 화성 타워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뭐 이송을 하거나 적재를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전체 이제 공장 이제 배치도를 보면 여기가 화성 타워인데, 화성 타워가 이제 제일 규모가 이제 큽니다. 이제 배터리 공장에서는. 그래서 미싱 공정을 거쳐서 이제 전극 공정까지 거치면, 이제 조립 공정까지 거치면 이 화성 타월에 이제 다 적재가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적재가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일본 물류 시스템과 비슷하게 롤을 따라서, 그리고 뭐 수직, 상하기, 적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활성화 공정이 이제 보시면 이게 장비 투입 금액에서로만 이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29%, 전국 공정에서 다음 규모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활성화 공정에 이제 자동화를 이제 뭐 규모를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 그 전극 공정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이제 화성 공정,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활성화 공정이죠. 요 공정에 이제 수주 잔고가 제일 이제 다음으로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이제 작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동화 공정에서 보면 이제 업체 중에 이제 수주 잔고, 실적, 고객사 MS 등을 따지면 SFA하고 코인테크가 단연 이제 좀 돋보입니다. 근데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화 공정에서 이제 한 5개 정도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SFA는 시총이 한 9,500억, 그 매출은 1조 8천억에 23년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855, OPM은 4.5 정도를 되어 있고요. 2차 전지 비중은 이제 58%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중에서도 2차 전지가 한 6,800억, 거의 반 이상을 이제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이제 CSI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4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테크는 이제 시총은 100억 정도 되고요. 그 2003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3,360억, 영업이익은 228억으로 이제 OPM 한 6.7%, 그리고 자동화가 73%로 높은 편에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66%고요. 수주 잔고도 3,800억. 그러니까 거의 23년 매출액에 가까운, 이제 넘어서는 이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전국 공정 AGV를 시작으로 믹싱 조립 공정에서 AMR, AGV 개발 완료를 했고 납품 준비 중입니다. 전고체 라인 수주도 이제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회사 탑 머티리얼 양극재와 전극 생산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탑 머티리얼즈에서. 그리고 SN코어는 시총이 이제 1,004억이고요. 이제 2003년 매출액은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188억, 8억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OPM은 마이너스 10.8%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2차 전지가 28%, 반도체가 30%, 그러니까 일반 물류가 40%고, 수출 비중으로는 이제 수출 비중이 55%, 수주 잔고는 2,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SN코어의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은 2017년에 대주주가 이제 SK로 이제 그룹으로 변경이 돼서 SK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 그 전체 매출액 중에서도 SK 그룹향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80%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24년 1Q 기준으로는 28.6%입니다. 그리고 하성공정과 반송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22년부터 SK온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이제 물류 쪽을, 설비 쪽을 담당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레퍼런스가 조금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로보틱스는 시총은 2,100억, 매출액은 667억, 영업이익은
82억으로 OPM은 마이너스 12.3%입니다.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 비중을 보면 2차 전지 스마트 공장 이제 이제 자동화 이제 로봇 물류 로봇이 이제 48.3%고 수출 비중은 이제 90%입니다. 이제 수주 잔고는 좀 미개재 중인데 거의 다 SK 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에 SK 온양 590억을 이제 AMR 이제 공급 계약을 했고, 이제 얼마 전이죠. 24년 6월에 이제 공시를 한번 냈는데 2차 전지 이제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공시를 이제 좀 냈습니다. 이제 계약 금액과 고객은 이기재인데 SK온으로 이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코입니다. 시총은 2,600억 정도고요. 이제 2003년 매출액은 1,869억, 영업이익은 44억이고 OPM은 2.36입니다. 그 매출 비중은 2차 전지용 자동화가 이제 90% 정도 되고 이제 수주 잔고도 이제 3,3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기업은 원래 이제 그 디스플레이 진공 이송 장치가 이제 이제 매출처였는데요. 이제 그 롤툴 이제 그 커팅 머신 쪽으로 이제 롤프레스 쪽을 머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LG 쪽에 이제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선익과 아바코 이제 시스템 컨소시엄으로 이제 BOE 수주를 했다 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지금 코인테크하고 이제 SFA는 이제 매출액이 이제 상승의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아바코, 티어로보틱스, SN코어는 거의 하락의 추세거나 아니면 SN코어처럼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주가를 OPM도 보면 지금 뭐 2차 전지들이 다 안 좋아서 그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OPM은 하향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완전히 이제 좀 상당히 안 좋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내러티브를 조금 섞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싶은 기업은 이제 아바코어하고 이제 SN코어를 좀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물론 이제 코인테크하고 SFA하고도 이제 제일 좋은 기업이지만 그 두 개는 이제 공부를 이제 기존에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괜찮겠다 싶은 이제 SN코어하고 아바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아바코는 이제 뭐 1년 주가를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익하고 그 BOE에 납품한다는 컨소시엄으로 이제 한번 살짝 올라갔었고요. 그 시가총액은 5,800억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이제 자동화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90% 이루어지고 있고 LCD, OLED 제조 장비도 6.8%. 그래서 거의 2차 전지에서 거의 매출이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2006년에 국내 최초로 그 LCD TFT 스퍼터 장비 개발에 성공을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핵심 공급 장비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이제 OLED도 이제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 시스템을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이렇게 이제 이송 장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용 제조 장비에는 아까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그 이송되는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비교적 이제 난이도가 낮은 이제 후공정 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코가 이제 LG에 이제 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진공 이제 그 침체 이송 장치고요.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E에 납품한다. 이제 그걸로 이제 주가가 한번 튄 거를 이제 뉴스로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제가 요거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컴퓨터 머신에서 보면은 이 컴퓨터 머신이 이제 거의 롤툴을 방식으로 이제 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바코가 LG 에너지 솔루션 고창 공장에
2차 전지 장비를 납품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컬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8월에 이제 납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뭐 보시면 삼성 SDI나 LG 엔솔, SK온 중에 이제 LG 엔솔이 이제 가장 이제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1차 전공정 장비 쪽에 PNT하고 CSI가 거의 OPM을 18%, 19%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 마진이 많이 낳는 쪽이죠. 그래서 동사도 이런 고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전공정 장비에 이제 도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네, 그 상당히 이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에서는 이제 동사가 이제 LG 쪽에 좀 높은 레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창 공장의 그 공구 C 라인의 테슬라양 46 시리즈 마더 팩토리 이쪽으로 이제 장비가 이제 완공이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더 팩토리 라인의 수주를 받는다면 이제 해외 공장에도 마더 팩토리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장비를 이제 좀 수주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좀 하나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그 얼마 전에 그 700억 정도의 이제 유동 확보를 위해서 단기 차입금을 이제 700억 정도를 냈습니다. 이제 장비사에 이제 그 특징상 이제 선 제작하고 후공급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하기 때문에 운용 자금 확보를 위해서 미리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비 수주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좀 들고 있고 그리고 동사는 거기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룰트록 장비를 상주 6공장을 23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 쪽을 보면 이제 OPM은 뭐 매출은 이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도 하락, OPM은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조금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하기 시에는 OPM은 많이 줄었고 GPM하고 판관비는 이제 박스권, GPM 하락을 했고 매출액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매출이나 지역별을 보면 지역은 거의 뭐 미국으로 보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엔솔의 미국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는 3,400억이고 그 역대 최대 금액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보니까 미 레깅을 했을 때 오히려 뭐 57.3%로 상관관계가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 채권을 좀 보면 회전율을 보면 대송 충당금 설정이 한 11%라 좀 리스크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이제 거의 박스권 하단에 이제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이고, 그 경과별 매출 채권을 보면, 이게 좀 안 좋습니다. 6개월 이하가 이제 45%라서, 이건 좀 리스크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카펙스가 한번 튄 거는, 상주의 6공장을 이제 집행 외에는 크게 이제 카펙스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SN코어입니다. SN코어는 이제 2017년에 대주주가 SK로 이제 변경이 됐고, 이제 SK그룹의 물류 자동화 부분 계열사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SK온 향으로만 이제 보면은 작년 3분기에 이제 81%까지 갔다가, 83%까지 갔다가, 이제 올해는 많이 떨어져서 28.6%입니다. 그러니까 SK온 향 쪽이 좀 요즘 SK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고, 그리고
주요 매출이 보면 자동화 설비가 이제 8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90%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24년 1분기에는 거의 수출은 55%, 내수가 45%입니다. 그 사업별 매출을 보면 반도체 부분이 30, 2차 전지가 28%, 일반 물류 부분이 40%를 차지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요건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성 공정 쪽에 렉이라든가, 그 다음에 컨베이어, 그 다음에 오토리프터, 이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도 헝가리 SK온 향으로 거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물류 부분을 보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기존부터 해왔던 물류라 이제 이 물류 사업은 동사가 국내 최초로 이제 자동화 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캐시카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 2,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자동화 물류 시스템 수주 잔고가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23년에 이제 좀 제가 여기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동사는 이제 SK에서 그룹사에서 이제 물류 쪽이라든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동사가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 해서 이제 점점점 이 자동화에서 좀 그 SK 쪽으로 더 이렇게 이제 물량을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HBM 여기 그 다시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집행을 한다면 동사가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465기가와트를 이제 목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맛을 봤죠. 이제 지금 뭐 비상 경영을 한다고 하고 뭐 SK ENS하고 합병을 한다 해서 좀 SK온 살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정리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다시 투자를 늘린다면 동사 쪽으로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량적은 이제 간략하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은 매출액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은 역대 최하를 이제 찍었고요. 그리고 GPM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유를 보면 원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이거는 뭐 적자를 보고 장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행히 24년 1분기에는 거의 이제 원가율이 90%까지 내려와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SK온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2분기 레이딩을 했을 때 그나마 최고 높아서 45.7%가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3%로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매출 체크 회전율도 1.12로 이제 뭐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 자산 회전율을 보면 뭐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24%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거의 재고 자산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하는 거의 94%라 그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면 그래도 뭐 다 어떤 부분에서 적자는 면하고 있어서 그래도 양호하다고 2차 전지 부분 안에서는 양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적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크게 봐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두 개 이제 결론을 내보면 그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전지 공정 장비로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만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마더 팩토리에서 수주를 받게 된다면 더욱더 매출 확대가 될 것 같고 SN코어 같은 경우에는 SN그룹사가 그 물류 자동화 기반이나 그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이제 어, 전방 사람이 좋아진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매출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